안녕하세요. 지인과 함께하는 동업, 잘못하면 관계도 사업도 모두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동업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을 2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업은 초기 자본 부담도 줄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이 파탄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관계와 책임 때문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면 수익 분배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또한 동업 자 중 한 명의 개인적인 채무나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동업자도 무한 책임이 생깁니다. 이러한 동업의 위험을 줄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선 반드시 동업계약서와 행동강령을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투자금에 대해 각자 얼마를 투자했고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수익은 어떻게 나누고 손실은 어떻게 책임질지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각자의 업무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을 상세하게 구분합니다. 동업을 그만두고 싶을 때 지분은 어떻게 양도하고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꼭 포함합니다. 행동 강령에서 동업자 간의 경영 철학, 비전, 기업 문화 등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가치관을 합의해서 문서로 남겨놓아야 서로의 기대치를 맞추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형태의 동업보다는 처음부터 법인으로 동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으로 동업하면 주주는 출자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으로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도덕적 분쟁 해결도 훨씬 명확하며 대외 신뢰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명의로 된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법인에 양도하면 생각보다 큰 이득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안에 핵심만 속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개인 명의로 된 특허를 대표님이 운영하는 법인에 정당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면 크게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득은 개인에게 현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특허권을 구매하면서 대표님 개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개인에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이득은 엄청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특허권을 판매해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국가에서는 매매 금액의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특허를 팔았다면 6천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 성난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도 특허권을 구매하면 이득을 봅니다. 법인이 취득한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매년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만큼 법인의 소득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양도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큰 이득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절한 기술가치 평가를 거쳐야 하고 복잡한 세무 처리가 다름으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신용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분 안에 기업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을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 신용등급은 단순히 은행 대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 평가 지표로 활용됩니다. 좋은 신용등급은 대기업과의 협업이나 공공기관 사업 수주에 필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어 자금을 유치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필수적입니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해외 시장 진출 시에도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숫자로 보여주는 정량적 평가에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재무 상태, 매출 규모, 이익 수준, 부채 비율 등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지는 재무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성장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성적 평가에서는 대표자의 경력과 한사업장의 시장 점유율, 보유 특허 등 기술력, 그리고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서는 ESG 경영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신용등급은 이 기업이 얼마나 건강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약속을 잘 지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셈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관리하고 이자 연체 등 기본적인 금융사고를 피해야 합니다. 기술력, 시장성, 성장 잠재력 등 기업의 강점을 사업계획서나 IR 자료에 명확하게 담아야 하며 ESG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업 신용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자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사업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비상시 자금관리법을 이번 안의 핵심만 속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기 침체, 매출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등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에 비상시 사업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4가지의 신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관리법은 무리한 확장은 금물이고 현금 보유가 필수입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예비발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관리법은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특정 거래처나 제품에만 의존하는 매출 구조는 위험합니다. 다양한 고객층과 제품 서비스로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여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관리법은 국가 정책 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자금은 저렴한 금리와 유리, 한 조건으로 비상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관리법은 급할 때 돈을 만드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평소 주거래 은행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신용 등급 관리 등 비상시에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급하다고 아무것이나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자금 관리법은 혼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업에 맞는 최적의 자금 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IT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연전 불로를 줄이세요. 단순 반복 업무는 AI, 자동화 솔루션 등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고객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도입, 스마트 팩토리 등 생산성을 높이면 적은 인력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불필요한 연장근로 시간을 최소화하여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임금 구성 항목을 간소화하세요.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상여금, 집책 수당, 교통비, 식대 등 여러 수당 항목들을 기본급이나 법정 수당 위주로 재편하여 임금 대장을 간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최저임금 산정 범위와 관련하여 임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세요. 회사와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 근로시간대 선택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세요.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 업무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들은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넘어 회사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 맞는 최적의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회계 및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증거인대상 예상된다면 고민해야 할 절세 전략이 바로 법인 전환입니다. 이번 안에 법인 전환의 핵심 이점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누신세율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의 가장 큰 세금 혜택 중 하나는 개인 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자신이 일궈온 사업의 영업권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양도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가에서는 이 기타 소득에 대해 60%를 필요병비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했다면 6천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님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자금을 인출하고 절세까지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인 전환은 세금 절감 외에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대외 신뢰도가 높고 투자 유치에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은 투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구조라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경영과 투명한 회계 관리를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은 복잡한 절차와 세무 이슈가 따르미로 반드시 세무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나의 사업 규모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분별한 법인 전환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전환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환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를 이번 안에 속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법인 자금은 급여 배당, 퇴직금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만 개인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운영과 자금 인출의 제약 때문에 전환을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이 망설임을 끝나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무려 49.5%에 달합니다. 반면 법인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최저 9%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법인 전환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세금 규모가 돈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불편함을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 전환의 핵심 목적입니다. 법인 전환은 세금 외에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급여, 상여, 퇴직금, 배, 당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 효율을 높입니다. 영업관 평가를 통해 법인에 양도하면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어 60%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출이 높아져도 손실 신고가 긴 대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주식 분산을 통해 대주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단순한 사업자 변경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고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과정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목구구 10천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의 사업 규모에 맞는 최적의 전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